그래프로 보는 10년간 분기별 재무제표 분석. 추석 연휴 관계로 오래간만에 녹음을 합니다. 오늘은 구독자 요청이 있어서 약국 조제 장비 개발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JVM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JVM의 간략한 회사의 기여를 보겠습니다. JVM은 약국 조제 장비 개발 생산 판매를 목적으로 1977년 6월에 설립이 되었고, 이후에 병원 약국 자동화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를 또 추가를 하였고, 그리고 2006년 6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2016년 7월에 최대 주주가 한미사이언스로 변경이 되어서 한미약품그룹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결되는 종속회사라 보면 JVM 유럽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본거지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몇 개 나라의 손자 회사들을 또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최대 주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미사이언스가 최대 주주고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쳐서 42.5%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과 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을 한번 살펴보면 지워지긴 했는데 조제 시스템이, 그러니까 약품 조제 자동화 시스템이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관련된 소모품들이 40.7%, 그리고 기타 상품이 11.3%의 매출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면 올 2분기까지 매출이 작년 온기의 매출을 살펴보면 거의 대등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경쟁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당사를 포함해 4개의 메이저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일본의 3개 회사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JVM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을 제외한 국내, 북미, 유럽의 시장 점유율 1위를 현재 JVM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제품을 간략하게 보면 약품 조제 자동화 시스템 ATDPS라고 하는 약품 조제 자동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인티팜이라고 하는 약품 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또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판매 경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내수는 51.1%, 그리고 수출은 48.9%로 내수와 수출이 대등한 수준에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내수는 온라인팜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병원과 약국에 공급을 하고 있고, 수출은 한미약품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살펴보셨겠지만 2016년 7월에 한미약품그룹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사업보고서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13년 1월 1일부터 약국 영업은 온라인팜은 한미사이언스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온라인팜을 통해서 약국 영업 부문은 온라인팜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병원 영업의 경우 16년 7월에 그룹이 변경이 되었고, 16년 10월부터 이관이 되어서 병원 영업은 또 온라인팜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은 17년 9월부터 한미약품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팜과 한미약품을 통해서 거쳐서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결국 특수관계자 관련된 매출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반기 보고서를 보면 특수관계자 거래 부분의 주석 부분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자는 현재 나타낸 부분은 이제 별도 재무제표인데요. 종속기업이 JVM 유럽이 있고, 그리고 특수관계자들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등 온라인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반기까지 매출을 보면 올 반기의 총 매출이 532억입니다. 그 중에 내부거래 제거 전의 금액을 살펴보면 한미약품 쪽으로의 매출이 239억, 그리고 온라인팜 쪽 매출이 304억 정도, 그래서 합쳐서 544억. 내부거래 제거 전이기 때문에 반기 매출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이 사실상 한미약품과 온라인팜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매입은 크게 특수관계자로부터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한미약품 그룹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JVM이 스스로 판매를 하고 대리점 등을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제는 한미약품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한미약품과 온라인팜을 거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JVM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 관련해서 2016년 결산부터 JVM이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배당을 전혀 하지 않다가 2016년, 그러니까 그룹이 바뀌고 나서부터 배당을 또 하기 시작해서 대주주로 배당이 또 흘러가는 구조로 진행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걸어왔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기별로 10년간을 나타냈고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2014년, 2015년 정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매출이 한 200억 정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분기별로 그룹이 바뀌고 나서 좀 점프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250억과 300억 정도 사이를
분기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올 2분기에는 280억 분기 매출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보시면 예,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다가 2016년에 그룹이 바뀌고 나서 좀 증가를 했다가 그 이후로는 영업이익 부분이 실제로 매출의 증가한 것에 비해서 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미약품 그룹으로 넘어가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YOY로 회사의 매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인데 YOY로 전년 동기 대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크게 이게 YOY로 특징적인 부분은 살펴볼 수 없고, 최근 들어서는 꾸준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전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영업이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증가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를 하다가 최근 1, 2분기는 좀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늘어난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NPM, ROE, ROA 등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GPM 매출액 총이익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40% 중반대를 형성하다가 최근 들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를 했지만 변동비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결국은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수익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한미약품 그룹으로 넘어가고 난 뒤부터 변경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판관 비율은 꾸준히 한 20% 중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좀 변동이 있다가 물론 매출액이 증감에 따라서 판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25% 전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OPM도 현재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지만 현재 10%대 초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매출이 이제 자산 대비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ROE는 6.9% 정도, 전체적으로 10% 살짝 넘어섰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OPM이 그렇게 늘지 않으면서 현재 ROE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NPM 순이익률도 별로 높지 않고 전체적으로 ROE도 4.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진 자산에 비해서는 ROE, ROA가 높지가 않은 상황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ROE를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 크게 특징적인 것은 부채비율이 328%까지 했다 14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채비율이 328%까지 간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그러니까 통화옵션 거래 손실로 상당히 큰 손실을 받고 이때 5000%가 넘는 자본 잠식 위기까지 처해 있다가 점점 더 계속 이제 부채를 줄여서 현재 147%까지 부채 비율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ROE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매출액 순이익률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그래프의 매출액 순이익률 ROE에 큰 영향을 주고, 부채 비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매출액 순이익률보다 ROE가 좀 낮은 상태고요.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 그러니까 자산 대비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지만 64% 정도로 아직은 자산이 효율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를 했다가 2015년 증가를 했다가 2016년 그룹이 바뀔 때 한번 반짝했다가 다시 꾸준히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가 현재 2040억, 약 2천억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을 보시면 자본이 꾸준히 늘다가 최근 들어서는 자본이 느는 속도가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배당도 실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현금 배당 성향을 보면 25%, 40%까지 작년 2019년에 40%까지 배당 성향을 보여서 순이익의 40%를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서 자본이 별로 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주에게 돌아오는 돈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부채는 말씀드렸듯이 부채를 꾸준히 줄여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PBR, PER, 그리고 PFCR, 시가총액 대비 프리캐시 플로우인데요. 자, PBR은 4.5까지 한때 증가를 했다가 현재 9월 29일 종가 기준에 1.6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제가 잠시 넣어놨는데요. 이게 한 10년간의 차트인데 주가가 올랐다가 꾸준히 떨어졌다가 최근 코로나 이후에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PR은 현재 23.89, 그전에도 20% 중반 25 정도를 보였던 계속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PFCR은 20과 1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5 정도 평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지금 보이고 이 회사가 나타내는 ROE가 한 6.9% 정도인데 이 정도가 밸류에이션이면 그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대비 매출채권 회전일수, 재고자산 회전일수 보면 현재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77, 그리고 매출채권 회전일수가 73으로 두 지표 다 회전일수가 한 2달 반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출채권 회전일수와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볼 때는 큰 리스크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특징을 쫙 보시면 파란색 막대인 영업현금 흐름이 꾸준히 플러스를 내고 제법 큰 모습으로 최근에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때 영업현금 흐름이 잘 발생하지 않다가 다시 최근 한 3년 동안에는 영업현금 흐름이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라색 막대인 재무현금 흐름이 계속 차입금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코 사태 이후에 많은 돈을 빌렸던 것을 계속 부채를 갚아나가면서 차입금이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꾸준하게 유무형 자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개발비를 무형 자산화하는 상황이 조금씩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유무형 자산 투자가 있고요. 사업보고서를 보면 설비 신설 매입 계획이 진행되고 현재 진행 중인 투자가 2000년 8월, 그러니까 올 8월까지 완공을, 벌써 완공이 이제 됐겠죠. 총 75억을 투자하여 파우치, 약봉투 파우치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을 증설하였고 8월이었으면 벌써 완공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영업현금 흐름은 꾸준히 플러스가 나고 있고, 그리고 유무형자산 투자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재무현금상으로는 계속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것들은 특별한 특징이 없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최근 4분기 합산으로 현금 흐름표를 나타내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한 1년에 최근 평균 한 80억, 90억 정도의 유무형자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은 꾸준히 연평균 한 200억 정도 영업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걸 차감을 하면 프리캐시플로는 한 122억 정도, 영업이익은 최근 4분기 합산 133억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시가총액은 2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돈이 이제 들어와서 몇 년이 지나야 현금으로 시가총액만큼을 벌어들이겠구나, 이것을 대충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받은 느낌을 정리를 해보면, 회사가 일단은 매출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모습에서 이 회사의 매출이 늘려면 결국 유럽과 미국 등의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국내 약품 제조 자동화 시스템은 한 90% 정도 벌써 보급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10년마다 또 교체 주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서 꾸준히 발생을 하고, 그리고 소모품 매출이 있기 때문에 매출은 또 꾸준히 발생을 하고 영업현금도 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면 또 그것에 비해서 주가가 또 그렇게 싼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부채를 갚아나가면서 현재 부채를 많이 갚았고, 현재 단기금융 상품 등이 230억 정도 있고, 그리고 차입금은 현재 176억 정도 있습니다. 자, 회사가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고 꾸준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회사가 가치 투자자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게 역동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매출이 결국은 유럽과 미국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아직은 매력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모습으로 제가 재무제표를 분석했을 때는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파우치 약품을 파우치 형태로 생산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실수가 없다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쪽에 매출이 또 많이 늘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량적인 부분들을 분석해 드렸고, 정성적인 부분과 회사의 업황 전망 등은 차례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JVM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